자, 직업군집의 구분 8가지가 뭐냐? 첫 번째, 서비스직. 두 번째, 비즈니스직, 사업 관련된 거. 세 번째, 행정직. 네 번째, 기술직. 그 다음에 다섯 번째, 5개 활동직. 여섯 번째, 과학직. 일곱 번째, 보편적 문화직, 일반 문화. 저 보편적 문화직은 사실 일반 문화로 더 보기에 자주 나와요. 그 다음 마지막, 예능직, 예체능직. 이렇게 있습니다. 요 각각의 내용들을 그냥 가볍게 좀 읽어보십시오.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사실 요것들을 묻고 저거를 묻는 경우도 가끔 있긴 한데 아닌 것이라고 묻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많잖아. 그치? 그러니까 많이 또 자주 나오는 파트도 아니긴 해서 자주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8가지로 구분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리해 봅시다. 뭡니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통해서 뭐였습니까? 회피형, 정서집중형, 수용형 이렇게 구분을 해서 거기를 통해서 직업군집을 8가지로 분류를 한 겁니다. 됐죠? 그리고 거기에 마지막으로 그렇죠. 군집을 다시 6단계로 구분을 했어요. 그 6단계가 뭡니까? 고급 전문 관리부터 마지막 비숙련직까지 총 6단계로 구분했어요. 요거 2번 그러니까 고급 전문 관리, 중급 전문 관리, 초급 전문 관리, 그다음에 숙련직, 반숙련직, 비숙련직 이렇게 6단계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로우의 직업 분류 체계에서 8 곱하기 6 분류 체계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8개 군집에서 6개 단계로 했다고. 오케이? 됐어요. 자, 이게 바로 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 욕구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이게 됐고요. 그다음 크롬벌치의 사회학습 이론. 이거 시험에 잘 나오죠? 별표 크게 하나 쓰겠습니다. 여기. 자, 어디 줄을 끊냐? 여기서부터 줄을 끊겠습니다. 개요. 삶의 사건들이 진로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개인의 신념과 일반화가 사회학습 모형에서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이론이 사회학습 이론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삶에서 굉장히 어떤 인상적인 사건이 내 진로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자, 잠깐만 예를 들어볼게. 여기도 시험 포인트가 있는데 일단 시험 포인트 잠깐 이따 설명하고 아까 전에 여러분들 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에서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라는 말이 나오면 일단 무조건 로우의 욕구 이론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부모와 자녀와의 그 관계를 뭐라고 했죠? 회피형, 정서집중형, 수용형 이렇게 했다는 거 그거 기억하시고 마지막으로 그 8 곱하기 6으로 직업 분류했던 거 있죠? 직업 군집을 8개, 그 다음에 그걸 6단계로 했는 거 그거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거만 기억하면 그러면 거기 있는 문제들은 싹 다 맞출 수 있어요. 오케이? 거기 관련된 거는. 그런 번째 사회학습 이론도 여기도 잘 나오는 게 있는데 그 뒤쪽에 있는데 설명할게요. 일단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해 볼게. 무슨 말이냐? 삶의 사건들이 진로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친대. 실제로 제가 이런 사례가 있어서 그래요.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중학생일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제가 아는 이제 지인 형님입니다. 좀 나이가 이제 저랑 제법 차이가 많죠. 지금은 이제 그 형님이 나이가 저보다 좀 많았으니까 좀 꽤 많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중학생일 때 그 형님이 대학생이었어요. 대학생. 나이 차이 좀 나죠. 그쵸? 한 10살 정도 차이가 나는데 제가 아는 그 지인 형님께서 원래는 대학교를 공과대학을 다녔어요. 공과대학. 그러니까 뭐 전기전자공학과 이런 쪽에 다니셨는데 그리고 이제 학교도 그냥 지방에 있는 모 대학을 다니셨습니다. 원래 이제 지방에 있는 모 대학을 다녔는데 이분이 지금 현재 직업이 뭐냐면요. 지금 검사예요. 여러분 그 판사, 검사, 변호사 할 때 진짜 그 검사예요. 검사. 공과대학 다니던 사람이 검사다. 너무 좀 생뚱맞죠? 그래요. 이분이 사실은 어떤 계기 때문에 검사가 된 거냐면요. 어느 날 대학교 2학년 때 그날 이제 본인이 학교 MT인가? 뭐 그걸 간 거예요. 네, 학교 MT를 갔는데 자기가 MT를 가 있는 동안 부모님이 이제 집에 계시겠죠? 근데 그 부모님 집에 도둑이 든 거예요. 도둑이. 근데 그 도둑이 들어서 이제 부모님한테 이제 협박을 해서 그 돈을 갈취를 했겠죠. 뭐 기중품이나 이런 것들을. 근데 그걸 하는 과정에서 그 갈취를 해서 이제 다 줬는데 뭐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도둑놈? 도둑놈 맞죠? 도둑놈. 이 도둑놈이 그때 2명이 들어왔대요. 도둑놈들이 2명인데 걔네들이 무슨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분명히 칼 들고 이제 위협을 하면서 내 돈 다 내놔, 뭐 귀중품 내놔라고 해서 실제로 다 줬는데 시킨 대로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걔네들이 갑자기 화가 나서 이렇게 칼을 휘두른 거예요. 근데 칼을 휘둘렀는데 그때 이제 어머니가 이렇게 막 빈다고 이렇게 하는 찰나에 칼을 휘둘렀는데 잘못 휘둘러서 어머니 손 쪽으로 휘둘렀는데 손가락이 여기서 3개가 잘려버린 거예요.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지어낸 거 절대 아닙니다. 진짜 손가락이 3개가 잘려버린 거예요. 손가락이.
난리가 났겠죠. 당연히 뭐 피가 쏟아. 그 걔네들도 이제 그 도둑놈들도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진짜 손가락이 잘린 걸 보니까 얘네들도 진짜 뭐 엄청 쇼킹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도망간 거예요. 도망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 걔네들이 가고 난 뒤에 이제 아버지가 빨리 그 119 신고를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병원에 응급실에 가서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손가락이 잘린 걸 뭐 저기 접합 봉합 그거는 잘 안 됐나 봐요. 그래서 어머님이 지금도 사실은 손가락이 없으세요. 없는데 근데 어쨌든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에 그 형님이 너무 자식으로서 분하잖아요. 막 화도 나고 치밀고 막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경찰한테 신고를 했고 뭐 그래서 이제 경찰이 이제 조사를 해 가는데 자기 부모가 어찌 보면 생명에 위협을 당하는 그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형님의 느낌입니다. 그 형님의 그 본인의 개인적인 그 생각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야기하신 거를 본인은 경찰이 마치 별거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사건을 자꾸 대하더래요. 그리고 거기에 너무 화가 많이 났대요. 예. 그러니까 과연 정의가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그러면서 과연 진짜 내가 이렇게 계속 살아도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래요. 그 사건 때문에, 그 이벤트 때문에. 그래서 그때 내가 일단 첫 번째 힘을 가져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힘이 막 이런 힘이 아니라 막 우와 막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힘 있죠. 그러니까 파워, 권력 같은 거. 이걸 내가 일단 가져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 나 같은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또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그렇죠. 뭔가 정의로운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사건을 계기로 이 형님이 실제로 그렇죠. 고시를 시작합니다. 사법고시를 시작. 지금 이제 사법고시가 없어지긴 했습니다만 사법고시를 시작을 해요. 그리고 정말로 죽을 힘을 다해서 공부를 해서 3년 반 만에 사법고시를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법연수원에 들어가서 실제로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패스를 해서 그래서 지금은 검사를 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롬볼츠의 사회학습 이론이라는 건 바로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뭡니까? 삶의 어떤 중요한 사건들이 진로 선택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이게 뭐다? 크롬볼츠의 사회학습 이론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바로 이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그 내용들을 지금부터 볼 건데 자, 이해는 되시죠? 자, 이제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 것들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크롬볼츠의 사회학습 이론에서 자, 진로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네 가지가 있는데 물론 일단 첫 번째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그 각각이 두 가지 있어서 총 네 가지인데요. 자, 그거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줄을 그어보죠. 크롬볼츠는 진로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크게 환경적 요인과 심리적 요인으로 제시하였고 이는 다시 각각 두 개의 항목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오케이. 그럼 그게 뭐냐? 환경적 요인과 심리적 요인 밑에 두 개가 있는데 거기 시험 자주 나옵니다. 자, 볼게요. 자, 이거 별표 크게 칩시다. 첫 번째, 환경적 요인은 뭡니까? 유전적 요인과 특별한 능력, 말 그대로 그 사람이 타고난 능력. 두 번째, 환경 조건과 사건, 요 두 가지가 환경적 요인입니다. 두 번째는요, 심리적 요인은 그 사람이 어떤 경험을 했는가, 학습 경험과 마지막, 내가 어떤 상황이 바뀌었을 때 그걸 다시 그 과제가 상황이 바뀌니까 새로운 과제가 던져졌을 때 그걸 어떻게 다시 접근해 가야 될 것인가, 그걸 과제 접근 기술이라고 합니다. 요 네 가지 반드시 암기해야 됩니다. 어떻게 나오냐면요. 크롬볼츠의 사회학습 이론에서 뭡니까? 진로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와요. 그랬을 때 유전적 요인과 특별한 능력, 환경 조건과 사건, 그 다음에 학습 경험, 그 다음에 과제 접근적 기술 요 네 가지 중에 하나를 아닌 걸 탁 놓고 고르라고 나올 겁니다. 별표 크게 하나 치고 요거 반드시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됐습니다. 그거 하나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런 네 가지의 상호작용 결과 마지막 이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자기 관찰의 일반화, 세계관의 일반화, 과제 접근 기술과 행위 산출 이런 게 있는데 이건 그냥 가볍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됐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일단 설명을 좀 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마지막 이제 이런 진로 발달 이론은 참 많은 것들이 개발되면서 최근에 와서는요. 이제 새로운 진로 발달 이론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인지적 정보 처리 이론입니다. 자, 여러분 인지적 정보 처리 이론은 거두절미하고 일단 뭔지만 볼게요. 잠깐만. 첫 번째 여기다 줄을 그어볼까? 개인이 어떻게 진로 결정을 내리고 진로 문제 해결과 의사 결정을 할 때 어떻게 정보를 이용하는지의 측면에서 인지적 정보 처리 이론을 진로 발달에 적용시킨 게 인지적 정보 처리 이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건 거두절미하고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게 빤해요. 뭐냐? 이겁니다. 자, 뭐냐면요. 뭐 기본 과정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인지적 정보 처리 과정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CASVE 이겁니다. 인지적 정보 처리 과정. 이게 바로 CASVE 이겁니다. 첫 번째 C, Communication 뭡니까? 의사소통. A 뭡니까? Analysis 분석. 세 번째 S, Synthesis 뭡니까? 종합. 그 다음에 V 뭡니까? Value 뭡니까? 가치평가. 마지막 E는 뭐예요? Execution 실행이에요. 즉 인지적 정보 처리를 하는 과정은 어떻게 한다? CASVE로 한다. 이게 시험에 엄청 자주 나와요. 그게 이겁니다. 오케이. 첫 번째 의사소통 뭡니까? 질문들을 받아들여 부호화하며 송출하는 단계입니다. 그렇게 해서 두 번째 뭐합니까? 분석, 어널리시스예요. 세 번째 그러고 난 뒤에 뭐 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통합합니다. synthesis 하고요. 그 다음 그 통합한 걸 가지고 전체를 평가합니다. 그게 가치평가, value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execution 합니다. 실행하게 돼요. 반드시 암기해야 됩니다. CASVE 반드시 암기하고 시험 문제 아주 자주 나오니까 반드시 하나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그래요. 그걸 도식화하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냐? 진로 정보 처리 영역 피라미드라 그래서 우리가 진로 정보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일단 자신의 정보와 직업적 정보를 갖고 있다면 이걸 가지고 진로 의사 결정을 하는데 할 때는 어떻게 한다? CASVE로 한다. 뭐냐? 첫 번째 communication, 두 번째 analysis, 세 번째 synthesis, 네 번째 value, 마지막 다섯 번째 execution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최종적으로 실행하는 관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핵심은 바로 여기 단계입니다. 여기 단계. 오케이? 요거 반드시 암기하겠습니다. 됐죠? 자, 됐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가치 중심적 진로 접근 모형. 이건 진짜 가볍게 하나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이네요. 자, 여러분들 가치 중심적 진로 접근 모형의 첫 번째 줄긋했습니다. 가치 중심적 진로 접근 모형은 브라운이 개발 제안한 내용으로 인간이 하는 행동은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의해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자, 이 가치 중심적 진로 접근이 다른 거랑 가장 큰 차별점은 뭐냐? 지금까지 모든 직업 관련된 이론들은요, 흥미가 중심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도대체 어디 흥미를 갖고 있냐? 근데 이건 뭐냐? 인간의 가치관을 중심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3번에 줄것했습니다. 다른 직업 관련 이론들이 흥미를 중요시하는 반면 이 이론은 흥미보다는 가치를 중심으로 여기는 것이 특징이다. 오케이.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가치 중심적 진로 접근 이론은 이 정도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마지막으로 가끔 심심치 않게 나오는 게 이론의 내용입니다. 요거 나왔던 것들 하나만 줄을 그으면 첫 번째 여기다 줄을 그어볼까요? 개인이 우선권을 부여하는 가치들은 얼마 되지 않는다. 요게 시험에 보기에 기출이 자주 됐고요. 그러나 우선순위를 높게 둔 가치가 있다면 역할 선택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 요인이 가치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요거 1번만 전체 줄을 좀 그을게요. 아마 그 기출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보기가 될 겁니다. 됐죠? 자, 여러분들 수고 너무 많으셨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직업 발달 관련된 이론들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